안녕하세요. 캐드쟁이 AI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CAT 1급 2021년 6월 12일 1교시 문제 3, 4번 모델링 두 번째죠. 풀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기본적인 형태는 우리가 좀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이해하기 좀 쉬운 형태로 실제 사물과 좀 비슷한 형태.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바퀴가 달려있는 뭔가 어딘가 달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바퀴 역할은 못할 것 같아요. 양쪽이 이렇게 튀어나와가지고, 완전히 삼형식도 뺑글뺑글 돌진 못할 것 같으니까. 어쨌든, 어떤 이제 보조적인 회전 역할을 해주고, 어디에 고정하면서, 여기서도 뭐 스위블로 이렇게 회전할 수 있는 그런 구조인 것 같기는 해요. 자, 어찌됐든, 형태가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 쉽다 보니까 뭐 구성 자체는 뭐 간단하겠죠. 그래서 이제 가장 특징적으로 보이는 게 일단은 평면에 보이는 이제 요 형태죠. 평면에 보이는 요 형태. 이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이제 라운드로 이렇게 돼 있고, 그게 이제 정면에서 보면 이거죠. 이건데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이 형태고, 거기에 이제 요 원이 이제 더 이렇게 더 돌출되는 형태로 구성이 돼 있고, 이제 그 사이에 구멍이 뚫려 있다라는 형태로 돼 있을 것 같아요. 요게 이제 한 가지 형태고, 그 다음으로 특징적으로 보이는 형태가 이제 요거죠. 요 형태. 요 형태인데 이게 이제 우측에서 보면 이제 이렇게 있는 거죠. 이렇게 두 개. 실제적으로 이제 저 바퀴 모양을 잡아주고 있는 형태. 이제 여기에 구멍이 뚫리고 거기에 이제 뭐 축이 껴져 가지고 이제 그 축에 이제 바퀴 연결돼서 이게 있는 형태, 뭐 그런 게 되겠죠. 그래서 양쪽으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는 이제 이거를 이제 고정하기 위해서 이제 가운데 축이 껴져 있는 건데, 이게 솔리드가 하나로 합쳐져 있다 보니까 안쪽에 구멍이 뚫려 있는 형태는 아닌 것 같아요. 고정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은데, 뭐 어쨌든 그 형태가 있다 해서 이제 여기 원이 있고, 이제 그게 축으로 이렇게 존재를 한다. 축으로. 그래서 거기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렇게 된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구성품이 이제 바퀴 형태가 되겠죠. 바퀴 형태. 바퀴 형태. 요 형태가 될 거고, 그게 좀 완전한 바퀴가 아니라 이제 여기가 살짝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형태의 바퀴가 되겠다라는 건데, 뭐 저런 이제 구성을 이해하고 이제 모델링에 접근해 가시면 되겠죠. 자, 저는 일단은 그리기 편하다고 생각되는 건 일단 여기 평면에서 보고 있는 이 형태 같아요. 이 형태를 그려주고 돌출해서 이제 정면에 있는 이 형태를 만들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부터 들어가 보면, 기본이 평면이니까 이 상태에서, 자, XL, X라인으로, 수평선, 수직선, 그 다음에 수평선 거주고, 자, 전체 높이가 100이니까 옵셋 52, 51, 51이겠네요. 51. 100이니까 51에서 이제 위아래 이렇게 될 거고, 그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정리되겠네요. 끝단이.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까지 길이가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그거는 이제 정면대에 나와 있죠. 51이다. 그러니까 이 원의 센터도 이제 51 딱 일치하는 선상으로 놓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옵셋 51이 되겠죠. 51이 되는데, 이 상태에서 이제 뭐 이 선들은 여기서 잘릴 거고, 이렇게 잘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경사로 가야 되는데 각도가 주어지진 않았다. 여기 이제 27짜리 원이 있으면 그 원에 접하는 형태로 들어오라는 얘기죠. 27짜리 원을 그리려면 이제 120 떨어진 곳에 중심이 있어야겠네요. 그래서 옵셋 120, 120 해서, 자, 서클, 자, 여기서 중간점에서 27짜리 원이 그려지고, 라인, 자, 요 끝점에서 TAN, 탄젠트 접하게 이렇게 들어야겠죠. 라인 TAN 접하게 이렇게 들어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는 트림. 이거 트림 안 자를게요. 안 자르고, 그 다음에 요 반지름 12짜리 원도 그대로 그려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반지름 12짜리 원이 그대로 그려지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안 자르는 이유가, 이제 이걸 잘라가지고 구성하게 되면은 어차피 이 원 전체가 필요하거든요. 왜냐면 위로 더 튀어나와 있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고, 그러면 이걸 가지고 딱 닫혀있는 형태로 이제 폴리라인을 합쳐주는 거라든가 아니면 면으로 합쳐주는 거, 그런 거 작업 자체가 이제 안 되죠. 원래는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요거를 합쳐주려면 여기를 잘라야 되고, 그래서 합쳐주게 되면 원을 하나, 이 같은 원을 하나 더 그려야 되고, 뭐 여러모로 불편한 것 같아서 저는 이 상황에서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 바로 작업 들어갈 건데,
이거를 하나에 뭐 폴리라인을 합쳐주거나 아니면 면으로 합쳐주거나 그 작업 없이 그냥 바로 프레스풀로 작업을 할 거예요. UCS XY 평면상에 그려져 있는 형태들은 프레스풀로 잡기 좋습니다. 잡기 좋기 때문에 바로 등각으로 돌려주시고, PRESSPULL 프레스풀을 해가지고 이제 여기 딱 갖다 대면 잡히죠. 그럼 얘를 잡고 이제 얘 두께가 16, 16이 가야 되는데 위로 16을 갈 게 아니라 아래로 16을 갈 거예요. 왜 아래로 가냐면 위로는 이제 요 원이 8mm가 더 돌출돼야 되기 때문에 물론 이제 치수를 계산해서 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번거로워지니까 아래로 그래서 아래로 가야 되니까 마이너스 16을 입력해서 엔터 쳐주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여기 딱 갖다 대면 여기도 잡혀요. 잡히는데 원 두 개가 동시에 잡히죠. 가운데 사이에 갖다 놓으니까 두 원 사이에 갖다 놓으니까 구멍이 뚫린 채로 작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구멍을 내가 안 뚫어줘도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여기를 딱 잡아가지고 똑같이 이제 마이너스 16을 내려가야겠죠. 마이너스 16을 내려가고 그 다음에 이면을 다시 한번 선택을 해요. 다시 한번 선택해서 이번에 위로 8이니까 그냥 8 엔터 쳐주면 됩니다. 지금 좀 이상하게 돼 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프레스풀로 작업을 하면 선들이 안 지워지니까 선을 선택해서 지우고요. 선들을 선택해서 지우고 그 다음에 얘네들 하나로 합쳐줄게요. UNI 이 두 개는 안 합쳐져 있어요. 아이고 잘못 눌렀네요. UNI 자 해가지고 선택해서 엔터 이렇게 하나 합쳐주면 돼요. 그러면 작성이 끝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측면에 이제 뭐 바퀴 잡아주고 있는 요 형태를 만들어 줄 건데, 그거는 이제 요 라인. 자, 여기서 이제 X축으로 쭉 들어오면 될 것 같아요. 쭉 들어오는데, 51, 51이니까, 100이네요. 102, 102가 들어오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수직선 같은 경우는, 여기 중간점에서, 밑으로 Z축으로, 29만큼 내려오면 되겠죠. 29. 저 위에서부터니까. 하고 이제 얘가 반대로 넘어와야겠죠. 반대로. 이제 미러를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미러, MI. 이렇게 하고, 자, 여기 중간점 잡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수직하게 이렇게. 그 다음에 엔터. 잡아주면 이제 여기도 그려졌어요. 그려졌는데, 이 상태에서 트림 안 됩니다. 왜냐면 UCS가 안 맞죠. 그리고 이제 어차피 요 밑에 부분 이제 원을 그리려면 UCS가 맞아줘야 되잖아요. 이 상태에서 이제 UCS 바꿔줄게요. UCS. 자, 여기를 이용할게요. 요 점을 원점으로 잡고, 요 축을 X축으로 잡고, 그 다음에 요 위쪽을 Y축으로 잡고, 이제 우리가 원하는 평면이 XY 평면이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트림 먹겠죠? TR. 자, 여기서 얘를 자르고, 그죠? 얘를 자르고. 네, 트림이 잘 먹죠. UCS하고 평행한 평면상에 있으면, 트림은 잘 작동을 합니다. 2D를 인식을 해서. 이렇게 작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렇게 그리려면 결국은 여기도 이제 이경사도 요 위쪽하고 똑같이 탄젠트로 들어와야죠. 요 21짜리 원에 이제 탄젠트로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일단 중심을 먼저 뺄게요. 일단 29 위치에 일단 선 하나 그려야겠죠. 그래서 요 끝점 방금 그 다음에 여기 끝점 여기가 이제 29 위치고 그래서 얘가 밑으로 31을 와야 되는데 얘는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일반적으로 이제 옵셋을 많이 하잖아요. 옵셋 32 이걸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밑으로 내려주는데 어차피 이게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저는 이럴 때는 무브를 많이 써요. 무브 해가지고 선택하고 엔터. 자 잡고 그냥 밑으로 쭉 딱 걸리게만 잘 잡아주고 그 다음에 32를 내려오면 되겠죠. 32. 자 그럼 이제 이 선의 중간점이 뭐예요? 요 가운데겠죠. 가운데면 거기서 서클. 자, 이 선의 중간점을 잡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21. 그 다음에 라인. 자 여기 끝점에서 탄젠트로 시프트 마우스 접점으로 이제 이렇게 들어오고요. 라인 시프트 마우스 아이고 저기 먼저 찍어야 되는데 라인 여기 찍고 그 다음에 시프트 마우스 탄젠트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트림 얘랑 얘로 여기를 잘라주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REG로 합쳐줄게요. REG 리전으로 하나의 면으로 합쳐서 만들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나로 됐다. 자 이제 얘가 이제 가운데서 돌출되는 건 아니고 좀 떨어져 있어야 돼요. 떨어져 있어야 되는데 계산을 좀 해야겠죠. 계산을 좀 해야 되는데
이제 요 벽까지가 이제 22. 그러니까 양쪽으로 대칭 20이니까 11이겠죠. 11에 5mm가 떨어지는 상태에서 16mm 돌출이에요. 그러니까 요 중심에서 요 면까지도 16이라는 얘기죠. 그러면은 move 얘를 선택하고 엔터 찍고 지금 UCS 상의 Z축 방향으로 16만큼 이동을 해서 그렇죠? 그다음에 EXT 돌출을 해줘요. 얘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엔터. 자, 16만큼 또 돌출해 주면 되겠죠. 자, 반대쪽에도 필요하죠. 반대쪽 뭐 무브로 옮겨주고 뭐 다양하게 해줄 수도 있는데 미러가 제일 편하겠죠. 대칭이니까 미러가 제일 편한데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2D 상황에 쓸 수 있는 미러는 못 써요. 왜냐하면 XY 평면이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우리가 그 거울면을 그리는 선이 X축이든 Y축이든 둘 중 하나로만 그려야지 돼요.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게 이쪽으로 넘어가려면 이렇게 X축으로 그려지기는 하는데 그게 XY 평면상에서 구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XY 평면 이렇게 그려지면은 이거 위아래로 뭐 대칭을 하든가 뭐 그렇게 되는데 그게 어쨌든 구성이 안 돼요. 우리가 원하는 건지 이쪽으로 Z축 방향으로 넘어가는 건데 Z축 방향으로는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제 UCS를 원래대로 돌려주고 미러를 해주는 방법도 있지만 앞으로 요 뒤에 거 그릴 때도 계속 이 UCS를 써야 되거든요. 그러면 귀찮아진단 말이에요. UCS를 또 바꿨다가 다시 돌아오는 그런 과정들을 거쳐야 되니까 귀찮아지니까 이럴 때는 이제 3D 전용 미러인 미러 3D를 쓰면 되겠죠. 그래서 MIROR 3D 미러 3D를 해주고 그 다음에 얘를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엔터. 단지 이제 미러 3D 할 때의 차이점은 미러 3D 할 때의 차이점은 이제 면으로 지정을 해야죠. 거울이 있는 것을 선으로 우리가 2D의 선으로 그렸다면 얘는 면으로 지정을 해야 된다. 기본 이제 3점을 이용을 한다든가 아니면 요 밑에 있는 다양한 옵션들을 이용을 한다든가. 지금 보면 이제 XY 평면을 기준으로 이제 반대로 넘어가면 되니까 여기서 XY를 선택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XY를 입력하고 엔터. 그렇죠? 대신에 이제 그 XY 평면이 어디에 놓일 거냐는 여기 잡아줘야 되는데 요 가운데에 놓여야지 거울이 요 딱 가운데에 놓여야 되는 거죠. XY 평면이 거울이고 위치는 요 가운데 중간 얘를 딱 클릭을 해주는 거죠. 그럼 마지막으로 물어보는 건 지울 거냐 원본을. 이거는 이제 2D 때에 썼던 그냥 미러하고 똑같죠. 안 지울 거니까 엔터 이렇게 해주면 반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미러 3D도 이제 3D 할 때 쓰는 법을 익혀 놓으시는 게 좋겠죠. 자, 그 다음에 그릴 건 이제 가운데 이제 12 반지름 12짜리 원을 그릴 건데 자, 서클 자 중심은 같은 중심이니까 이 선의 중간점을 잡고 반지름 12를 입력을 하고 엔터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돌출해주는 돌출 길이 같은 경우 얘는 필연적으로 계산을 해야 돼요. 계산을 해야 돼요. 이게 이제 이쪽 치수, 이 치수 더 하는데 이제 이 치수에 이 치수 2번 더 하고 13 2번 더 하고 15 2번 더 하고 필연적으로 계산을 해야 되는데 계산이 어렵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EXT 해가지고 얘를 딱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엔터. 자, 길이 값을 넣어야 되는데 이때 더하기를 저렇게 해주면은 저거는 그냥 이 상태에서 더하기 계산식을 넣으면은 입력이 안 돼요. 그러면 뭐 해줘야 돼요? 그럴 때는 계산기를 호출해주면 돼요. 계산이 복잡해지면 계산기. 아니면 계산 입력한 값이 입력이 안 된다. 그러면 계산기를 호출해주면 된다. 명령 실행 중간에 계산기를 어떻게 호출한다? 작은 따옴표 CAL 하고 엔터를 쳐주면 된다. 자, 그럼 이렇게 익스프레션 표현식이라고 나오고요. 여기다가 22에 더하기 13 더하기 13 두 번 더해야겠죠. 더하기 그 다음에 15 더하기 15 물론 이제 15 같은 경우는 두 번 더하는 거니까 30이라고 암산해서 입력하셔도 되겠죠. 그리고 엔터 해주면 그만큼 돌출된다. 자, 그럼 이제 얘가 한쪽으로 쏠려 있다. 가운데로 보내야 된다. 그런데 이제 일반적인 육면체하고 얘가 좀 상황이 다른 게 육면체 같은 경우는 이제 무브를 해가지고 얘를 선택하고 이제 여기 한 점을 잡았으면 여기에 중간점이 잡혀야 되는데 얘는 이제 원기둥이다 보니까 중간에 선이 없죠. 선이 없어요. 중간 여기 있는 선은 이제 면이 이렇게 분할돼 있다라고 이제 표현해주기 위해서 그냥 아무것도 없이 그냥 빈 공간이면은 원기둥인 걸 잘 인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있는 선들이지 실제적인 모서리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중간점을 못 잡으니까 결국은 아까 계산한 결과값이 필요하다. 근데 그냥 바로 입력됐으니까 모른다라고 하면은 이 커맨드 라인을 쭉 올려보시면 나와요. 여기 78이라고 써있죠. 계산된 요렇게 계산된 값이 78이다 라고 써있으니까
확인할 수 있고 저거 나누기 이만큼 옮겨주면 된다죠. 근데 꼭 그렇게 계산해야 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이제 계산을 꼭 해야 되는 상황은 계산을 해야 되지만 우리가 이제 웬만하면 돈을 편하게 들려면 계산을 좀 덜 할 수 있는 상황, 내가 머리를 좀 덜 쓸 수 있는 상황이 편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CAD의 기능을 내가 잘 다룬다면은 그 상황을 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 어떻게 하냐면 move 해가지고 얘를 선택을 하고요. 자, 이 원의 여기 중간, 이쪽에 있는 원의 중심이죠. 원의 중심을 잡아요. 잡고 얘를 이제 요 이 원과 이 원 중심 사이에 놓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두 점 사이잖아요. 그럼 제가 늘상 보여드릴 게 있죠. Shift 마우스 오른쪽 mid between two point, 두 점 사이 중간이다 해가지고 이 점을 다시 한번 찍고 반대쪽 원의 중심인 요 선의 중간점, 그쵸? 여기를 딱 잡아주면 이렇게. 그러면 정확히 가운데로 왔냐? 돌려보면 정확히 가운데로 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가 CAD의 기능들을 좀 신뢰할 수 있게 확실하게 알고 있다면 충분히 그런 계산 같은 경우는 좀 회수가 가능하다라는 것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능을 좀 확실하게 익혀야겠죠. 자, 이 축도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바퀴 41짜리 바퀴 C 서클 한 다음에 이 선의 중간점에서 반지름이 41입니다. 라고 그려주면 돼요. 얘는 이제 당연히 두께가 22니까 22만큼 도출을 해주겠죠. EXT. 자, 얘를 두께를 22를 돌출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move 옮겨주는데 자, 얘 선택하고 마찬가지 아까처럼 같은 만큼 써도 되는데 얘는 계산이 쉽잖아요. 22 나누기 2잖아요. 11이죠. 그러면은 땅 찍고 그냥 방향만 잘 맞춰준 다음에 11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뭐 어려운 부분은 아니니까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중요한 건 이제 밑에 튀어나온 부분인데 거기까지 이제 중심에서도 거리가 이제 26이다. 그러면 중심에 그려져 있는 선이 누구예요? 얘죠. 얘니까 얘가 이제 옵셋으로 26. 그래서 얘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밑으로 26을 내려주면 된다. 그렇죠. 아직 이제 우리가 UCS를 바꾸지 않았으니까 이 옵셋이 가능한 거죠. 그래서 제가 UCS를 바꾸지 않고 일부러 아까 미러 명령도 미러 3D를 쓴 거예요. 계속 저 UCS를 사용을 할 거니까. 이 상태에서 그럼 어떻게 작업을 하느냐? 저는 이제 프레스풀로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돌출돼야 되면은 요 원이 있는 면인데 이 선은 중앙에 그려져 있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예전에 프레스풀 명령 설명할 때 얘기할 때 들으신 분들은 아시지만 이게 투영돼서 되기는 되는데 될 때가 있고 안 될 때가 있다. 그때그때 좀 다르다라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게 일반적으로 이제 XY 평면 상에 그려진 선들은 투영이 좀 잘 되는 편이에요. 그래서 얘를 한번 해볼게요. PRESSPULL 프레스풀 하고 자 여기 딱 갖다 대면 잡히느냐? 잡혔다. 잡혔으면 게임 끝났어요. 클릭하고 13mm 튀어나와야죠. 13. 13mm가 아니었나요? 15mm였나요? 15mm 13mm 맞죠? 13mm 튀어나오니까 13하고 뭐 해줘요? 엔터를 눌러주시면 되겠죠? 엔터. 자, 그럼 프레스풀 명령 안 끝났습니다. 반대쪽도 튀어나와야죠. 마우스를 이렇게 돌려가지고 반대쪽면 딱 잡히죠. 클릭하고 얘도 13. 자, 이래놓고 명령 끝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다 그려졌어요. 다 그려졌으니까 UCS 엔터 두 번 쳐서 원래대로 돌려줄 거고요. 그 다음에 기본 등각뷰로 돌릴게요. 돌리고 하나로 합쳐줄게요. UNI 전부 다 하나로 합쳤습니다. 자, 그리고 중간에 불필요한 선들이 있으니까 좀 대충 드래그해서 중간에 불필요한 선은 지워버릴게요. 자, 그럼 이제 다 그려졌으니까 정답을 확인해야겠죠. 그럼 일단 3P 먼저 그려야겠죠. 이제 문제 쪽 보고요. 문제 쪽 보고 ABC 점 찍어서 자 3P 3D 폴리라인 자 요점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요 경사 직선부하고 요 원이 만나는 요 끝점인 것 같네요. 끝점을 찍고 그 다음에 여기는 마찬가지 여기 원하고 여기 경사가 만나는 요 끝점 여기 잡았죠. 자 엔터 끝내고 그 다음에는 정답 파일을 먼저 띄워야겠죠. 정답 파일 띄웠으니까 li 리스트 엔터 그 다음엔 여기 3P를 그려준 선 선택하고 그 다음에 엔터. 자 그래서 길이가 얼마니? 자 162.3851 162.3851 정확하게 나옵니다. 이제 이 부분은 오차가 없다 그랬죠. 정확하게 나오셔야 돼요.
정확하게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는 최적이죠. 그래서 VOLUME 볼륨 선택하고 그 다음에 엔터. 자, 여기 최적은 얼마니? 자, 486,566.5709 486,566.5709에 정확하게 딱 떨어지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문제 3, 4번 그리고 모델링 두 번째 거죠.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